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종목 별로 안 움직인 것 같아서 또 걱정이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고민들 제가 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전화와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좀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받아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매수가 그리고 종목명, 비중까지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틈틈이 상담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풀어갈 거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이 열려 있죠. 거의 메인은 전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전화를 통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쪽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많이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작은 좋았으나 좀 시간이 지나면서 별로 좋지 않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0.89% 정도 올라오고 있지만 시가가 떴던 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가는 거의 1.45%, 거의 1.49% 정도 이렇게 빵 떠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약간 밀리면서 음봉으로 진행 중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가는 떴어요. 1.4%대 이렇게 떠서 출발했는데 사실 힘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상당히 많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끊겼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조금 접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경제방송을 좀 챙겨보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지 않냐? 라는 느낌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오늘까지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하면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겠냐? 인플레이션 잡히게 된다면은 물가가 잡힌 건데 금리 인상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금리 인상 안 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 안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논리들이 지금은 또 시장을 또 흔들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건 조금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뭐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원래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잡아야 됐던 게 아니라 물가가 왜 올랐는가를 생각 한번 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공급 차질이었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면서 공장이 문 닫고 또는 쉬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셧다운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면서 공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결국 물가가 조금 올라가게 되는 우리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막 자동차 나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중고로 더 비싸게 사는 그런 현상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급 부족이 생긴 데다가 양적 완화라고 하는 돈을 무자비하게 풀어버리는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걸 전 세계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나오는 건 속도가 느린데 돈이 찍혀 나오는 속도는 빠르다 보니까 교환 가치가 흔들려 버리게 되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공급 차질이 조금 해소가 되기 시작하죠. 코로나가 1년, 2년 정도 진행되니까 조금 확진자가 줄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과정으로 본다면 좀 줄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좀 해소가 되나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살기가 조금 힘들어지더라.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 많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생겼던 그 물가 상승 그리고 식자재라고 하는 이 식량난으로 생기는 물가 상승이 지금은 또 소비자들의 지갑을 공격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서 사람들이 주머니를 닫다 보니까 이제는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안 사니까 당연히 물가가 뭔가 좀 이제 올라가게 되는 형태에서 내려가는 형태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금리 인상까지 진행이 되니까 수요자,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안 그래도 올라가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제품도 안 바꾸고 지금은 신제품 안 사야 되겠다, 먹고 사는 데만 돈을 써야 되겠다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자 부담까지 증가하게 되니까 당연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줄어들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서 지금은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니까. 물건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돈을 쓰더라도 옷을 사거나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컴퓨터를 바꾸거나 자동차를 바꾸는 데 조금 이렇게 미루거나 약간 유예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어때요? 굳이 더 이상 크게 만들 이유가 없고 원자재도 안 그래도 비싸가지고 힘들어 죽겠었는데
아, 만들 이유가 지금 별로 없구나. 좀 공장을 천천히 돌려야 되겠다. 제품을 천천히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주의가 돼버리다 보니 기름을 안 쓰게 되고 원자재를 안 쓰게 되는 그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물가가 내려가는 것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내려가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는 수요 감소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 수요 감소는 결국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그 매출 감소는 결국은 이자 부담이 더 커지게 만드는 돈은 적게 버는데 이자는 점점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잡히면 금리를 바로 내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건 아닐 겁니다. 금리가 올라온 상태를 조금 유지시키면서 지켜보다가 서서히 내려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다라는 말은 지금 당장 눈 앞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경기 침체는 이미 오고 있는 중이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왜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뉴스로 인해서 사람들은 지금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구나. 그러면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자꾸 매수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외국인들이 최근 며칠 동안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것 같아요. 왜?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뉴스를 좀 잘 보시면 압니다. 한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권사, 미국 월가 그런 쪽에서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와 함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저는 좀 희한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00% 믿고 지금 이 반등을, 지금의 이 상승을 조금 즐겁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요.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눈속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날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신규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을 건데요. 저는 각종 지표들 중에서 어떤 걸 봅니까? 라고 하면은 뭐 속된 말로 인간 지표라는 걸 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읽어서 그 반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주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 바닥이다, 많이 빠졌다, 분할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면은 당연히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현금만 들고 있던 사람들인가? 아니죠. 주식을 원래 들고 있던 사람들이고 안 팔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주장하는 바는 개인들이 매도 물량으로 개인들의 물량이 털려나가지 않는다면은 지수가 올라가기가 힘들다라고 설명해드렸는데 아직까지 매도를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매도를 그렇게 안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매도를 아직까지 안 했는데 그렇게 안 한 물량들을 뭘 빼샀냐? 뺏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고 싶게만 만들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개인들이 샀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굳이 끌고 올라갈 이유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럴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지금 이렇게 잠깐 단기 반등 나오는 것도 물량을 넘기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자포자기로 버티면서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사게 만들어서 지금 여기서 매수하게 만들어서 뺐을 때 그 공포감을 극도로 치달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심리적인 요인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이 반등은 오히려 속임수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등 나온 것 치고는 오늘 나오는 상승 나오는 종목들이 터무니없는 종목이 하나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동전자인데요. 이거는 품절주입니다. 품절주가 이렇게 급등 나와서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시장이 강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것도 다 대부분 뭐 잡주라든지 품절주가 많아요. 그 말은 이렇게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올라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속빈 강정의 형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시가 뜨고 밀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기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뭔가 폭풍 전야의 느낌입니다. 태풍이 올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 날 맑다고 해서 태풍 안 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 생각이 들어요. 태풍은 지금은 오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전략을 짜셔야 되고요. 속지 마세요. 지금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할 자리 아니고요. 분할 매수할 자리 아닙니다.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 자리지 지금부터 뭘 모아갑니까? 그 모아가다가 그 개박살 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이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리고 들고 갔을 때 여러분들의 종목이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인가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올라올 수는 있는 종목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제가 판단해 드릴 테니까 전화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전화보다도 유튜브 채팅이 지금 먼저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해가지고 유튜브 채팅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부광약품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광약품은 18,650원의 비중을 15% 매수를 하셨는데요. 사실 뭐 저렇게 급락이 나오기 전에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괴롭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에 2021년에 이제는 급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 기업이 나쁜 기업인가라고 하면요. 실적이 최근 들어가지고 약간 적자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제가 하반기에 제약 바이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먹는데 돈을 쓰고 아픈데 고치는 거는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로 수혜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저는 이 분위기가 끝나면, 이 하락 분위기가 끝나고 나면 저는 상승기가 나올 거라고 봐요. 어떤 거요? 개인들의 물량을 뺏고 나면은 그걸 다시 팔아내기 위한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상승기가 왔을 때 제약 바이오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섹터는 들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다고 해서 부광약품을 추가하면서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하면 당연히 셀트리온이 생각이 먼저 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광약품은 추가하면서 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상승할 때 15,000원이든 18,000원이든 어느 정도 타협을 보면서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바닥에서 좀 더 자리를 잡으면서 힌트를 좀 많이 준다면 좋은 호재들이라던가 재료가 많이 보여진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지금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서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이 9,000원대, 만원대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유튜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를 매수하셨대요. 209,751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추가 매수를 좀 하셨네요. 일단 비중은 65%까지 매수하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비중을 싣고 계십니다. 일단 지금 이 지수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냐에 대한 문제예요. 만약 제 예상이 맞다면 조금밖에 못 올라오고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로 따진다면은 아마 2,450포인트, 2,5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오면은 그냥 힘이 빠지면서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 말은 그 정도까지 올라올 때 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지수가 만약 제 예상대로 간다면은 2,500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20만 원대까지는 올라왔다가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2,5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는 것은 힘이 있을 때 이야기고요. 힘이 없다면 제 예상대로 그냥 바로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종목도 역시나 여기서 바로 밀린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밀리고 나면은 다시 올라올 때 22만 원대에서 2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떨어질 때 손절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뒤에 어차피 올라온다라는 그런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지금 올라와서 19만 5천 원대 올라왔을 때 손실이 크지 않은 쪽에서 시청자분께서 비중이 많으시니까 그 비중을 좀 줄여낼 수 있다면 빨리 줄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본전이 아니더라도 19만 5천 원부터 정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밑으로 내려갈 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물려 있다가 올라오는 걸 기다려 볼 건지 물리지 않고 지금 정리하고 저점에 다시 들어갈 건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시청자님의 실력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래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청자분이 잘 결정하세요. 지금 저는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목도 유튜브로 한 개 더 볼 텐데요. 삼성생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9,500원에 10%를 이렇게 매수를 하셨어요. 69,500원에 삼성생명을 10%. 보험주, 은행주 좋다고 하던데 자꾸 떨어져가지고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보험주, 은행주 좋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주와 보험주 이런 쪽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리 인상기에 별로 좋지 않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일단 금리 인상기가 왜 안 좋은가라고 하면요. 투자를 했던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 뭐 보험사들이 돈을 어떻게 법니까?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급할 돈보다 더 많은 투자 수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은요. 사실은 뭐 먼 미래에 지급할 돈을 남들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굴리는 걸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한 번에 사람들이 뭐 다치거나 한 번에 한 사람들이 사망을 하거나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한 번에 지급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몇 명,
그냥 극소수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나가는 돈인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수익이 높아지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들의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식도 그렇고 뭐 땅도 그렇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왔던 채권들의 가격들도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샀던 채권들도 뭐 1%짜리 채권을 샀는데 지금 3%, 4%짜리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얘들은 지금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기에 금융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그런 분위기에서 한번 반등 정도 나온다면 저는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한 63,000원대 올라오면 바로 정리하시는 게 맞다.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나 63,000원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 매도하는 것보다도 저 아래쪽으로 4만 원, 3만 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멀리 보고 한 5년, 10년 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는데 5년, 10년 보고 투자하기에는 성장주도 아니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관하는 데는 좋은 종목일지 모르겠으나 수익을 내는 데 좋은 종목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빠른 매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 반등 시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전화로 이번에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잉크 코리아요. 하잉크 코리아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1,000원에 10% 정도 됩니다. 11,000원에 10% 정도 사셨다고요? 네. 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그냥 그때 가길래 따라잡아가지고.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죠?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됐나? 네. 이런 투자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이런 투자 습관 있잖아요. 올라간다고 해서 막 따라 붙어버리고 막 이렇게 급등 나왔다고 해서 막 많이 올라왔다 해가지고 사는 습관 있잖아요. 이런 습관. 네. 이거 못 고치시면은 그냥 주식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돈 계속 잃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식 전문가 일을 지금 거의 7년째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잘 된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안 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시청자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뭐 지금 상담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거 지금 매도 잘 하시고 나면 또 다른 종목을 또 이렇게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려고 한다면 감정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이제는 뭐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붙고 욕심나고 막 수익 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단기 반등 나와가지고 아마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반등 나와서 탈출할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예측을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걸 시청자님이 보면서 대응을 못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거 탈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9,000원 이상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가격이 어디든 간에 그냥 적당히 팔고 나와야 돼요, 그냥. 네. 예, 더 올라가네, 내려가네 이건 의미가 없어요. 빨리 이 자리에서 빨리 탈출하고 나오는 게 좋은데 덜 다치고 나오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더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제가 상담하지 않아도 아마 판단해서 더 가져가거나 팔거나 할 텐데 그게 판단이 안 된다면 저는 9,000원 이상에서 바로 매도 의견 드릴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지금 6,7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요. 조금 밑으로 더 많이 내려가가지고 뭐 4,000원대나 저 밑으로 내려가야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손절하는 방법과 아래쪽으로 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추가 매수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판단과 실력이 시청자님한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실력 없으면 하기 힘든 종목을 잡아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너지면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6,900원 무너지면 손절, 반등 나왔을 때 9,000원부터 매도하신 다음에 이거 매도하신 돈으로 딴 거 사지 마시고 계좌에서 돈을 바로 빼버리시고 공부를 먼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더운데 수고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DB 하이텍을 72,500원에 10%를 올 2월 달에 샀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딴 거 보느라고 이거를 신경을 안 써서 8만 원까지 가면 팔려고 네. 그랬는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뭐 정부에서 그 반도체 관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추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아까 시황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해서 기다려야 되는지.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을 왜 샀는지는 사실 공감이 잘 안 돼요. DB하이텍은 사지 마라고 제가 방송에서 정말 수십 번 이야기했거든요. 네.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올라온 기업이 더 간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렇게 올라간 기업이 더 가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상하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온 거는요, 그냥 바가지 쓰는 것밖에 안 돼요. 주식시장은 단순해요. 내가 사고 있다는 말은 누군가가 나한테 팔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팔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걸 나한테 왜 팔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좋다고 해서 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 그때 좋은 거면 좋은 거 당시에는, 같으면 네, 지그가 왜 팝니까? 갖고 가지. 왜 내한테 팔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바라본다면 이 종목은 팔고 싶어서 좋다고 한 거지 좋으니까 팔기 싫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 속뜻은 좋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수익 냈으니까 팔고 싶은데 좋으니까 한번 사볼래? 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거에 속아가지고 사신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좋은 기업이 일단은 올라왔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이거를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까지는 가만히 내버려둬야 돼요. 이거는 기업이 좋고 안 좋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식이라는 건 사고 파는 사람들의 그 심리전과 전쟁이거든요. 싸움이에요, 싸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물린 사람들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사가지고 내가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 때까지 기다려버려야 되는데 그거는 차트에 나오지도 않고 어디 뭐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심리적으로 자꾸 분석을 해봐야 되고 의심을 한번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세력들이 들어올 만한 이유는 별로 없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수급이 네. 없더라고요. 수급보다도 일단은 그런 네. 지표 수급에도 안 나온다니까요, 이거는. 왜 여기서 안 들어올 것인가라고 하면 시청자님이 안 팔았잖아요, 그죠? 시청자님이 안 팔았다는 말은 결국 다른 수많은 투자자들이 물려있지만 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팔고 있다는 말은 세력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네. 예, 돈 많은 사람들이 싸다 사고 싶어라고 해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파니까. 그 사람들이 사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얘는 바닥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한 대로 지수가 바닥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큰 손들, 돈이 많은 사람들, 정말로 큰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 지금 살 생각 별로 없을 겁니다. 저처럼 아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지수가 정말 한번 빡 무너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많이 하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잡으면서 오랫동안 머물면 이제 투자해도 되겠다 하면서 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머무르면은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4만 원대에서 자리를 잡을지 밑으로 더 내려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지만 어쨌든 내려가도 어떤 기회가 생길 것 같고 버티더라도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어쨌든 버티든 내려가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그때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게 제일 낫고요. 시청자님이 하셔야 되는 건 다시는 이렇게 올라온 종목을 사진 않아야 되겠다라고 반성을 하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그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유나이티드 제약 29,300원에 15% 정도 됩니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요거 예전에 4, 5만 원대 할 때부터 계속 지켜봤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회사에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길래 조금 담았는데 담고 네. 나서 네. 그 장 무너질 때 2만 원 초반대까지 무너졌다가 지금 이제 현재 올라왔는데 이거를 지금 일단 매도하고 나중에 저점 또 조정 줄 때 다시 잡아야 될지 아니면 홀딩해도 괜찮을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투자를 있잖아요. 네.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짜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갖고 있다 네네. 보니까 움직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떨어지면 살까 손절하고 살까 가져갈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네. 처음 살 때부터 얘가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전략을 짜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질 않으니까 들고 가는 매일매일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는 네. 결국 누구 돈이냐면 제 돈이 아니라 시청자님 네.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사람이 활용도가 있는 거잖아요.
나의 인생에 네. 목표가 있는 거고 나의 또 돈 씀씀이가 있을 거고 어디가 돈 뭐 빼야지 나중에 뭐 기간이 있던지 뭔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라는 네네네네. 게. 사람마다 그건 돈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네. 누군가에게 100만 원은 여유 자금이지만 누군가에게 100만 원 지금 생활비로 써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 한번 해봤을 때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이 종목을 사셔가지고 지금 어떤 계획을 짜시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네. 가져가세요. 뭐 지금 파세요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시청자님이 원래 정하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제 돈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빼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홀딩하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아, 네. 아예 안 빼도 되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냥 네네. 들고 가셔가지고 요 종목이 뭐 2만 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그냥 네네.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주가가 싸지고 있으니까 나 네네네. 뭐야 갈란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네네. 내가 본전까지 왔는데 이걸 팔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계획이 없으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아니, 흔들리진 않았고요. 흔들린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네. 않았으면 나는 애초에 가져가려고 했으니까 그냥 가져갈란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상담할 네네네. 이유도 없어요, 원래. 흔들린 거예요. 이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팔고 다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어쩔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떨어지게 네. 되면은 그냥 더 사야지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 본전 왔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우리가 주식을 본전 네.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수익 날 때까지 어떻게 하면 돼요? 홀딩. 가져가는 거예요. 네네네. 본전 왔다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계획을 그렇게 짜셨으면은. 내가 멀리 가겠다고 부산 가겠다고 서울에서 부산 가겠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대전 왔을 때 돌아갈까 어쩔까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부산까지 가야죠. 어차피 갈 거.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얘를 수익 내겠다고 결론을 내려졌고 제가 네. 보기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고 그러면 네. 주가가 하루하루 이렇게 움직이고 며칠 동안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데 움직이거나 막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네. 얼마까지 안 오면 얘는 쳐다도 안 본다. 난 네 매도 안 할 거야 라고 정하세요. 어디든 네, 간에. 네. 뭐 3만 5천 원이 돼도 좋고 4만 원이 돼도 네. 좋아요. 난 이 네, 그까지 네. 안 오면 절대 안 팔 거야 라고 결정을 내리시고 아, 내려왔을 네. 때도 뭐 2만 원 이하라고 정해놓으셔도 좋아요. 2만 원 네. 이하까지 안 내려오면 난 니 안 산다. 딱 정해버리세요. 그러고 네, 난 다음에 네. 어때요? 한번 아침에 확인해보고 2만 원인가 3만 5천 원인가 확인해보고 둘 다 네, 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주식에 이렇게 알겠습니다. 매달리지 마시고 2만 네네. 원인가? 4만 5천 원인가? 둘 다 아니네?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딴거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아요. 네. 그래서 네. 뭐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계획을 네. 먼저 짜세요. 그 계획대로 네.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거는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고 네. 그렇게 걱정할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계획대로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는 네. 라겐나 네. 13,000원에 20%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지는 한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지금 자사주 소각으로 지금 네. 오늘 좀 많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추매를 해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뭐 하셨다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릴 건데요. 네. 이 배우자분을 만나다 보면은 또 뭐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도 보일 거고 괜찮은 사람도 보일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갈아탈까 고민해야 돼요? 아니요. 네, 마찬가지예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할 때부터 고민을 잘하고 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이것도 애초에 애널리스트 분이 네 뭐라고요? 이게 괜찮다 애널리스트 분들이 왜 네. 이렇게 방송사마다 그런 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그렇죠.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도 이야기하고 이분도 이야기하길래 그럼 이건 괜찮은 종목이고 괜찮은 지금 시점이구나 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저도 때를 조금 놓치기도 했고 아니에요. 또 우리가 아닌가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괜찮아 저 사람 괜찮아 한다고 아무나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 이럽니까? 뭐 어디 뭐 그건 장 아니죠. 보듯이 슈퍼에서 뭐 사람 뭐 고르듯 장 보듯이 사람을 골라가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네. 겪어보고 만나보고 대화도 해보고 어떤 사람인가 품성도 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도 보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맞아요. 애널리스트들이 좋다고 하는 거는 그들이 좀 좋아 보이는 거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라겐락이 왜 좋아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시각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보더라도 네. 누군가가 봤을 때 문현진 쟤는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우 시원하게 말해서 좋아.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거는 보는 사람마다 차이인 거지 저는 저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겪어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시청자님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락앤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락앤락에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발전 가능성 뭐가 있는데요? 얘가 어떤 뭐 로봇으로 만든 정밀 용기를 만듭니까? 아니에요. 싸고 아주 저렴한 그 반찬 용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회사가 왜 이렇게 실적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가? 보험사랑 결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험 같은 데 가입하면 어때요? 사은품은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네. 매출이 나오는 것은 확실한데, 왜냐하면 락앤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찬통도 자주 바꿔줘야 하다 보니까 꾸준히 매출 나오는 건 확실한데 성장성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그 말은 네. 주가가 바닥에 있고 싼 거는 맞으나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는가, 과거처럼 이렇게 급등할 때가 뭐 한 번씩은 있겠습니다만은 성장성으로만 봤을 때 굳이 싸다고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 거를 시청자님이 분석을 안 하고 좋다고 하니까 샀기 때문에 물렸을 때 네. 애널리스트가 좋다고 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갈아탈까 어쩔까 고민하고 있어요라고 되는 거죠. 왜? 내 마음에 들어서 산 게 아니니까. 이해가 되죠? 네. 물건도 그래요. 남이 네. 좋다고 해서 산 거는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우리 그 막 투자 유의 고지 나가잖아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결정을 네, 여러분들이 하셔야 맞습니다. 된다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투자를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 뭔가를 살 때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하시고 네, 내 알겠습니다. 마음에 드는가를 보시면 좋겠고, 락앤락은 네. 지금 답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굉장히 호재는 맞아요. 네. 어쨌든 주식수를 줄여서 들고 있는 사람의 지분의 가치를 좀 올려준다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는 맞아요. 그러나 이거 하나가 단기적인 호재인 거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빵빵 올라가는 건 아닌 거잖아요. 결국 지금 이 시세는 단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긍정적인 거는 여기서 그런 단기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락앤락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버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대신에 네. 높은 게 버틸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자리에서 버티게 되는 동안에 또 기다리셔야 되고요. 기다리고 난 다음에 저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를 8,000원에서 하게 되는 날은요.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거 확신을 조금 할 만한 시기를 좀 거쳐야 돼요. 그 시기는 제 생각에 한 4, 5개월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4, 5개월 동안 이 7,000원에서 9,000원 사이를 머무르게 된다면 추가 네. 매수 고민을 해봐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는 게 좋고요. 탈출할 때까지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네.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셨어요. 대신에 갈아타려고 하지는 마세요. 어쨌든 시작은 했고 시작을 했으면 갈아타면 여기서 생기는 건 손실밖에 안 생겨요. 그러면 내 기억엔 락앤락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버려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그냥 락앤락이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언젠가는 네, 락앤락으로 알겠습니다. 수익을 봐야 될 때도 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해가지고 요거를 갈아탄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전략을 잘 짜서 한번 나와 보자라는 관점으로 바꿔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한 4, 5개월 정도 들고 가시다가 자리를 여기서 잡게 네. 되면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도 강연회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회 언제 하는지 또 여러분들께 고지를 해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8시, 내일 오후 8시에 김영구 멘토님과 또 김도 멘토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죠. 또 많은 분들 시장 많이 힘들 때 공부하는 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 전부 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아까 방금 뭐 상담 보셨겠지만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좋다 안 좋다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시고 어느 쪽에 설득력 있나를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하시고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 중에 솔루엠이라는 종목이 보이네요. 솔루엠 26,000원에 비중이 20%로 갖고 계시는데 요즘 좀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매 없이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당연합니다. 오늘 올라오는 게 저는 사실 이 기업이 보시면 실적이 엄청 나쁘진 않죠. 좋은 기업이에요. 500억 버는 회사가 지금 2022년에는 800억 정도로 번다는 거죠. 매출도 거의 한 60, 70%가 증가를 했고요. 그 말은 지금 이 기업이 나쁜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상황이긴 한데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고 평가받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리고 상장될 때부터 비쌌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실적이 반영이 돼야 되나? 아니면 이러한 좋은 실적이 반영이 돼서 이미 상장된 건가? 그거에 대한 판단이 부족한 기업인 거죠. 그래서 신규 상장준 제발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셨다면요. 그냥 고생길을 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조차도 이게 가격이 적당한지 아니면 비싼지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한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은 아직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요즘 시장 반등 좀 나오니까 살짝 올라온 것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건 아직까지는 찐 반등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바닥을 잡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17,000원에서 바닥을 잡을지 지난 저점이었죠. 여기서 바닥을 잡을지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해서 15,000원, 14,000원까지 갈지는 지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좀 더 체크 한번 해보고 그때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지금은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롯데제과를 매수를 하셨어요. 롯데제과를 12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를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비중 조절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시청자분께서요. 거울이 있다면 거울 보시면서 스스로한테 물어보시면 좋아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기도 하면서 부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담을 견딜 수 있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이 있어요. 밥이 밥공기가 있습니다. 밥공기에다가 주걱으로 한 주걱 포고, 두 주걱 포고, 세 주걱 포고, 네 주걱,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걱 이렇게 퍼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먹을 수 있냐라는 말부터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 공기를 폰 게 아니라 한 세 주걱 정도 이만큼 쌓아놓으신 고봉밥이에요. 이게 지금 다 드실 수 있다면 가져가는 게 맞죠. 근데 내가 이걸 다 못 먹겠는데요? 나조차도 보고인데 이게 맞나 싶은데요? 하면은 옆 사람이 보기에는 뭐하냐 빨리 이거 덜어내야지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님이 부담이 안 된다면 괜찮은 비중 맞아요.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100%라고 하더라도 나 자신 있어 라고 하면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수가 조금 빠지거나 얘가 만약에 11만 원, 10만 원 내려갔을 때 눈물을 흘리시거나 부담을 느끼시거나 괴롭거나 추가 매수가 고민되거나 발 동동 굴러야 될 것 같다. 너무 무거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빨리 비중을 줄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비중이 많다 적다를 제가 제 생각에 많은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생각에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매도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라면 이거 30% 비중 안 가져갑니다. 저는 10%대로 바로 줄여버릴 가능성이 높다. 오늘 만약에 저한테 이 돈이 있고 제 돈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 10%밖에 안 갖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저는 3분의 2까지 줄여라는 추천을 해드리지만 감당 가능하시다면 더 늘리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산업이네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좋은 종목은 아니긴 한데 25,000원대 매수를 하셨네요. 25,200원대 비중 25%로 매수를 하셨어요. 명신산업이라는 이 기업도요.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는가? 명신산업도요. 자동차 부품 업종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막 2차 전지 날아다니고 전기차 날아다니고 반도체 수급 부족하다. 자동차가 난리 났다. 그때 힘입어가지고 신규 상장 테마와 동시에 급등을 해버린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거품이 만들어진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장된 거 자체가 기업들에게는 호재예요. 그래서 상장 자체가 이미 주가 급등을 해서 상장을 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또 한 번 더 상승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거품이 빠지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거품이 충분히 빠질 때까지는 이 주가는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님처럼 거품인지 모르고 매수하신 분들이 물려있는 자리거든요. 그 말은 그런 사람들이 팔 때까지 시간을 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밑으로 한번 뺀다든지 오래 횡보를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중간 간혹 가다가 이게 상한가도 갔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끼는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한번 퐁 하고 튀어오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튀어오르는 게
지금 진행 중인 현 주가 대비해서 뭐 한 30%에서 40%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없이 가져가는 게 좋고요. 비중 축소는 지금 할 이유는 없어요. 한번 튀어오를 때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튀어오른다면은 23,000원대에 가깝게 저는 그때부터 매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떨까. 만에 하나 이 종목이 10,000원대까지 떨어진다면 좋은 기업 맞아요.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좋다 안 좋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기업을 싸서 좋냐 비싸서 좋냐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기업은 좋은데 10,000원이면 진짜 좋은 거고요. 20,000원이면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굳이 20,000원에 내가 이 기업을 사야 되나 딴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10,000원까지 내려간다면 또는 15,000원 이하로 빠진다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 가능한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유튜브 상담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 전화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원일 특강. 원일 특강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15,300원에 10%입니다. 15,300원에 10%요. 예, 일단 이런 뭐 철강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예. 요런 기업들은 투자 타이밍 진짜 잘못 잡으셨어요. 예, 투자 타이밍을 정말 잘못 잡으셨어요. 2020년 한 4, 5월, 6월, 7월 때 제가요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 2020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철강 붙은 기업, 뭐 스틸 붙은 기업, 포스코 관련주 이런 거 다 사놔라. 이런 거 다 올라간다. 철관, 철강, 스틸 이런 거 잡아놓으면 수익 납니다라고 했던 시절이 얘가 급등 나오기 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때는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안 갔거든요. 철강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안 가니까 당연히 따라가겠다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거고 지금은 올라왔을 때 철강 관련주 끝났으니까 사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 가격이 떨어지는 게 보였는데 주가가 위에 있으니까 내려가는 게 이제 또 당연한 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한 박자가 아니라 두 박자, 세 박자 느리게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괴로운 시기가 맞습니다. 지금 수요 감소와 함께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품 빠지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게 맞는 거고 철강 같은 경우도 앞으로 많이 팔려면은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품도 많이 만들고 철강을 많이 쓰겠죠. 근데 경기 침체가 오면은 철강 많이 쓸까요? 제품 만들기가 힘든데?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안 만들고 공장도 안 만들고 지금 뭐 안 쓰잖아요. 건축도 지금 더 이상 안 하려고 하고 하이닉스도 지금 청주 공장 안 만든다 그러고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철강 쓸 일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의 매출이 앞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현상 유지하는 것도 버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생각이 별로 안 드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사니까 주가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지수가 약간 버티고 반등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얘도 올라오고 있고 그 지수가 반등 나가는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반등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12,300원대까지는 반등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막 달려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 시장에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다시 지켜봐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하락세가 아직까지 끊기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바닥을 잡고 다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까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온다면 얘는 주가가 지난번처럼 막 상승세 이렇게 나가기 좀 힘들어서 저는 13,000원대 반등 때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손절이 힘드시고 손실 나는 게 너무 괴로우시다면은 시간 투자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시간 투자는 8,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생각이 드니까 아예 그냥 장기로 잡아버리고 시간을 그냥 투자해서 손실 없이 나오는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0원대 올라오거나 12,500원, 13,000원대 가깝게 올라오게 되면 저는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밑으로 빠지면 8,000원대 추가 매수가 가능하나 그게 안 된 그렇게 시간 투자가 힘드시다면 저는 11,000원, 10,000원 정도 무너지면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멘토님, 예.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가 됐다고요? 저는 그렇게 예. 안 보는데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네,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을 보더라도 저평가 안 됐고 그만큼 가치가 평가 잘 돼서 주가가 급등된 자리에 사셨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평가라고 생각하진 시총이랑, 않습니다. 예. 네, 시가총액 그거 비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요. 네, 아,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750원. 4750원에 70%요. 네. 사신 이유 있으세요? 이거 보니까 약 진약도 개발하고 암에서 개발하고 한다고 했고 또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고. 혹시 이 돈이 그냥 용돈 정도로 정말 아주 소액이신가요, 혹시? 네, 그냥 용돈. 용돈 정도. 그럼 네, 다 잃어도 네. 상관없는 돈이세요, 혹시? 네네. 네, 다 잃어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제가 뭐 딱히 이렇게 뭐라 하거나 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다 잃어도 되는 돈이니까 사실 뭐라 할 이유는 없고요. 만약에 다 잃어도 되는 돈 같으면요. 이거 오늘 다 매도하셔가지고 맛있는 거 사 드시는 거 어떨까요? 몸에 좀 좋은 보양식 같은 거 드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시청자님의 건강이 네. 좀 더 좋은 거지. 이런 데 돈 들어가지고 그냥 다 날려도 된다라는 거는 좀 아깝지 않나요? 전 되게 아깝다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냐면 시청자님 지금 되게 도박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기업에 굉장히 고가에 사서 들고 계시는 건데 이렇게 투자해가지고는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시청자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라고. 문현진 말이 맞다고 이야기해 줄 거고 제 편을 다 들어주실 것 같아요. 왜? 이거 지금 최악이에요. 최고가의 현대사료란 이름에서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되도 안 한 이름으로 바꿔놓은 기업을 지금 사신 거거든요. 이거 지금 바이오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주가 올라온 거 팔아먹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건데 그거 비싸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주가 변동이 움직이는 데 따라가지고 잘 단타를 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거 거의 뭐 돈 날린다 봐야 되거든요. 물리는 거 그냥 뭐 거의 정해진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사신 지 얼마 안 됐고 얼마 아닌 돈이라고 하셨지만 다 잃어도 된다라고 하는 돈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매도하셔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그 이야기가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을 분석해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돈 다 빼세요, 그냥. 오늘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전략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주식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정말 위험한 종목이라서 위험한 종목을 위험하게 투자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말이 공감이 된다면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공감이 안 된다면은 다른 상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종목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아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못 해드릴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지트로닉스요. 어떤 거요? 이지트로닉스요. 트로닉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2,700원이요. 12,700원에 40%요. 40%요. 예, 예. 일단 지금 최근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 저는 신규 상장주를 사시는 분들께 항상 사지 마라 이야기를 해드려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거를 들고 가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수익이 이미 나오고 있고 신규 상장 테마들이 형성이 되어 가면서 요즘에 이제 올라갈 종목이 없으니까 품절주, 잡주, 뭐 실적이 안 좋은데 올라가는 종목들 또는 뭐 과대 낙폭주 또는 이런 식으로 신규 상장주 이런 쪽으로 막 수급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패턴, 약간의 파동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파동에서 수익이 나고 있어요. 이지트로닉스가 좋아서 아닙니다. 이지트로닉스가 사람들이 좋다고 판단해서 아닙니다. 그냥 흐름이 좋아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왔을 때 그냥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노젓고 그냥 나가버리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매도 한번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한 3분의 1에서 절반 매도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 좀 더 홀딩하시고 가시다가 지금 신규 상장 테마들이 한번 들어올 때가 되었어요. 또 왜냐하면 오늘 뭐 품절주 뛰어오르는 거 보니까 아마 1, 2주 내에 이런 신규 상장 테마에 막 상한가 나오고 막 슈팅 나오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때 맞춰가지고 16,000원, 17,000원에 맞게 저는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매도하시고 나면 제가 하나 조언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왜 수익 났는지를 곰곰이 잘 생각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수익이 났는지. 수익 났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왜 수익이 났었을까를 정말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지 다음번에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전화가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유튜브 채팅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가 종목이 들어와 있고요. 3,700원에 지금 비중이 30% 정도 들고 계시네요. 매수 이유는 펀더멘탈이 좋고 그리고 사업 양호 및 회사 매각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그런 이야기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모두가 아는 호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회사 매각 예정은 저는 좀 빼도록 할게요. 매각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써먹을 수도 있고 안 써먹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 뭐 이렇게 보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펀더멘탈은 좋아요. 확실히 SCI 평가 정보라는 회사는 펀더멘탈은 진짜 좋은 기업 맞아요. 이 재무제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요. 더군다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재료, 철강 관련주는 밑으로 밀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좋은데다가 보안 관련주에다가 신용평가 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신용평가를 언제 하는가? 신용이 불량인 사람들이 많거나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을 때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매출이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흔들리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중은 그렇게까지 줄일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2,000원 가깝게 내려간다면 비중을 늘려야 되는 기업으로 생각이 들고요. 매각 이야기를 써먹는다면 큰 호재와 함께 수익을 날 것이고 안 써먹는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비중 조절은 굳이 안 하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리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좀 이상 급등주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이 지루하다 보니까 내 종목이 잘 안 가다 보니까 자꾸 올라가는 종목에 눈독 들이시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여러분들 지금은 달달해 보이고 달콤해 보이지만요. 그 전부 다 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손대지 말자, 관심 가지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앞으로 어디 튈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저는 일단 제 분석이 맞다고 생각하고 전략을 짜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공감하신다면 또 역시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